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한양행 주주님들, 유한양행의 경우 5월 31일 날 아스코에서 공개된 이번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도 금일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따라 오늘 금일 주가가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여러분들의 걱정이 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오늘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고 아스코에서 공개된 이 팔로마 삼상 데이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기존 이 IV 지형보다 뛰어난 이 SC 데이터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유한양행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글로 작성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같이 알아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이 타그리소와 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었던 이 EGFR 이 변이 비소세폼 환자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환자한테 어떤 임상을 진행을 했냐, 이 기존 현재 유한양의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납 IV 제형과 그리고 레이저 티닙 이 아미반타납 SC 제형을 두 가지를 비교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여근을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이 SC 같은 경우 이제 피하 주사 제형 IV보다 빠르진 않지만 뭐 피내 주사나 이 경구 제약보다는 굉장히 빠르고 또 우리가 쉽게 집에서도 투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유효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IV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정맥 주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탕탕탕 이렇게 쳐가지고 정맥 올라온 다음에 여기다가 주사를 꽂잖아요. 헌혈을 해보셨으면 아실 것 같지만 기존 정맥 주사에 직접 약물을 꽂는데 기존 체내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이 약효 중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또 확실했던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에 대해서 현재 좀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 간략하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요 결과를 봤을 때 투약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이 아미반타납 SC라고 제가 편하게 부를게요. 이 SC랑 IV, 이 SC 같은 경우 투약 시간을 약 5분으로 단축을 했고 이 IV의 경우 이제 5시간입니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부작용 같은 경우 주입 관련해서 이 반응률을 봤을 때 SC는 13% 그리고 IV는 66%로 이 주입 관련 반응도 굉장히 좀 위생적이었다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C가 이 5배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SC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 편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SC 투약 같은 경우 85% 환자가 매우 편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좋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IV 같은 경우 기존 정맥 주사에 꽂고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35%에 그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맥 혈전 색정쟁인데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이제 오늘 어제 헌혈을 했는데 보이실까요? 이게 정맥 주사를 맞고 이제 색깔이 변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에서도 덜 빈번하게 좀 발생이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데이터를 우리가 또 같이 함께 보시자면 이 객관적 반응률 같은 경우 이 SC 그리고 IV 같은 경우 동일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OR 같은 경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이잖아요. 암을 치료하는데 이 종양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냥 똑같은 유사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이 반응 지속 기간 같은 경우 약을 투약한 후에 이 약물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보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또한 이 SC 제형이 더 높은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 PFS 같은 경우 무진행 이 생존 기간인데 이제 약을 투약하는 동안 병이 악화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병이 발병되는 이 시점을 나타내는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치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이 SC가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M은 우리가 이제 달이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임상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이제 12개월씩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년마다 그 데이터를 나눠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M 같은 경우 달이다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OS 데이터 같은 경우 이 SC는 65% 그리고 IV는 51%라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제 OS는 이제 생존자 비율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가 이 IV 투여와 비교를 해서 이 아미반 탄압 주의 시간을 크게 단축을 했고 또 주입 관련 반응 및 그리고 정맥 혈색정승 발생률을 낮추면서 이 IV 투여보다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통계적으로 OS 데이터에서 유용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요약을 하자면 기존 아미반 탄압 IV 변경요법보다 이제 개선된 편의성과 안정성을 나타냈고 이 피크 점유율이 IV보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더 확대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약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됐고 주입 관련 합병증 위험이 감소가 되었고 일정한 약물 농도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부분과 이제 이 허가가 언제까지 나오냐? 바로 이 8월 22일까지 허가 여부가 발생합니다. 뭐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요소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과 이 경쟁사 타그리소가 있습니다. 이 약물 같은 경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약물인데 이 약물 같은 경우도 2023년 10월에 우선 심사 진정 후에 4개월 후 2월에 허가받은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허가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8월 20일은 늦어도입니다. 늦어도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약물이 출원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약 50억 달러 이상을 좀 약간 전망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 가치 또한 5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여부를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이번 팔로마 결과를 봤을 때 이 SC 제형으로 1차 치료제 피크 점유율 달성 시기가 기존 출시 이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피크 점유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향상된 부분과 30에서 40% 그리고 존슨앤존슨 또한 1차 치료제 피크 점유율이 50%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만큼 약 효능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경쟁사와 비교를 해서 굉장히 안정성도 있고 편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 흐름을 같이 봤을 때 유한여행 같은 경우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번 아스코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제 5분봉입니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이 쏠리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줬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이 던져지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요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주가가 좀 더 떨어졌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라간 만큼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오늘 이 같이 보신다면 물론 장이 마감되고 우리가 이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던져졌다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 장이 끝나고 이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왔는지 기관 같은 경우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왜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세가 왜 일어났냐? 제가 이 주식을 욕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 H1B 사건이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될 것 같았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에 되지 않고 주가가 떨어진 요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한양행도 현재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 현재 유한양행도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남기면서 오늘 대부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던져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부근에서 우리가 좀 차트를 크게 보시는 것처럼 이때 구간의 저항대 이때 구간의 지지대를 확인했을 때 이 구간에 매물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소화하면서 돌파를 하고 안착 후에 지속적인 우상향하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속적인 이 매도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아쉬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오늘 이 거래대금을 보시기만 해도 3,302억 정도가 좀 오늘 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을 한 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쉬었다가 올라가거나 라는 그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 지속적인 이 구간의 지지 라인이었던 저항 라인이었던 이제 21선과 21선, 61선이 서서히 만나는 이 자리가 그다음 중요해 보이고 이 7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깨지게 된다 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구간도 서서히 이 121선 올라오는 이번에 매물대를 봤을 때 이 구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또 7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깔끔하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지라인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유한양행 오늘 같이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